이항분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라 그랬죠?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n번의 독립시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야 되죠. 성공 또는 실패, 아니면 이루어질 확률은 또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 이렇게 두 가지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이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라고 쓴다고요? 1-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번 중에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이걸 바로 우리가 뭐로 놓죠? 확률 변수로 놓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항분포는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죠? NP 이렇게 P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첫 글자라 그랬죠? 이때 N은 횟수죠. 독립시행의 횟수, P는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죠? 이항분포에서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되죠. n 곱하기 p.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여기서 q는 뭐예요? 1-p였죠? npq.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니까 npq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q는 뭐라고요? 1-p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36번 실행했는데 성공할 확률이든지 무슨 실패할 확률이든 3분의 2, 이건 확률이죠. 여기는 확률이고 이건 시행 횟수예요. 그럼 이럴 때 평균을 구하세요 이러면 36에다 3분의 2 n하고 p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4가 되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n이 36이고 p가 3분의 2고 q는 1-p니까 3분의 1 되겠지요. 그래서 곱하니까 8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2√2.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럼 한 개의 주사위 던졌다. 이거 독립시행이죠. n번 던졌어요. 그다음 1의 눈이 나온다. 확률이 몇이죠? 6분의 1이죠. 그리고 이거를 확률 변수로 넣는다. 이거 바로 이항분포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요? n번 시행이고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니까 b n,6 이렇게 n,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산확률 분포의 한 종류니까 우리 뭐 나온다 그랬어요? 확률 질량함수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독립시행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써준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써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를 구했어요. NCX 6분의 1의 x, 6분의 5의 n-x. x는 1부터 n번 시행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해놓고 우리가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때 n을 10번도 해보고 25번 해보고 50번 해보고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거든요. 그럼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이 확률식이 60cx가 되는 10이죠. 10cx 이렇게 되죠. 6분의 1의 x, 6분의 5의 10-x. 그래서 여기서 x값은 0부터 1 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10까지 이렇게 대입해 보겠어요. 그러면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값이 각각 나오겠죠? 또 이번에 n 대신에 25를 대입할 거예요. 그럼
그럼 n 대신에 25 대입하면 똑같지요. 이번에 여기다가 x 이퀄 x에서 이번에 여기다 20이죠. 그래서 6분의 1의 x, 6분의 5의 20 마이너스 x 될 거고, x는 이때 0부터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20까지 가겠지요. 아, 참 25네요. 미안해요. 여기다가 25니까 25지요. 그래서 여기도 25가 되고 25죠. 그 다음 50이면 또 n에다가 50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여기 확률 질량함수 써놨죠. 조금 전에 구했던 거. 그 이 n에다가 10 넣어보고 25 넣어보고 50 이렇게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0일 여기 값을 쭉 다 구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가 n이 10일 때의 그래프예요. 초록색이죠. 여기 초록색 그래프 요거예요. n이 10일 때의 그래프예요. 그 다음 n이 25일 때 그래프요. 25일 때 그래프 요거죠. n이 50일 때 바꿀게요. 50일 때의 그래프 n이 50일 때의 그래프 어떻게 되죠? 네, 50일 때의 그래프 지금 어때요? n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항분포 있잖아요. n, p 이거의 그래프는 n의 값이 커질수록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집니다. 네,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어요. 네, 여기 문제를 통해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수학적 확률은 어때요?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전체 6분의 1의 눈이 한 개 있다 해서 6분의 1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직접 해보는 거죠. 내가 한 100번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1의 눈이 한 20번 나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통계적 확률은 어때요? 내가 주사위 100번 던졌는데 1의 눈이 20번 나와서 그럼 나는 통계적 확률은 100분의 20 이래가지고 얼마가 나와요? 5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수학적 확률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6분의 1이고 통계적 확률은 10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20번 나왔다. 이럴 때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물으면 5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 시행 횟수를 굉장히 크게 해요. 한없이 크게 하면 결국에 지금 내가 100번 던졌지만 이걸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이렇게 막 굉장히 크게 던지잖아요.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시행 횟수를 굉장히 크게 하면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굉장히 크게 하면 결국에는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P라고 놓잖아요. 그럼 통계적 확률은 전체 n번 시행했으니까 n분의 1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경우 20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X라고 놓을게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이걸 X라고 놓으면 통계적 확률은 n분의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수학적 확률은 P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니까 절대값을 씌우겠죠. 음수가 나오지 않게 양수가 나오게 하려고 지금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어떤 게 클지 모르니까. 이 차이가 n을 굉장히 크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이 차이가 점점점 0으로 점점점 다 가까워지게 0으로 가겠죠.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정말 작은 양수를 잡더라도 그거보다 항상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건 항상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이거의 확률은 어디로 간다고요? 1. 항상 일어나는 사건 1이잖아요. 확률이. 그래서 점점 1로 가까워지더라.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시행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난 수학적 확률을 P라고 논대요. 그리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럼 좀 전에 선생님 말했죠.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n번의 시행 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X번이다. 요게 이 차이가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차이가 점점점 0으로 간다 그랬죠? 거의 같아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양수를 잡더라도 그거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거의 항상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은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가까워지더라.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요게 뭐라고요? n을 크게 하면, 이게 원래 상대도수잖아요. 근데 n을 크게 하면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P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수학적 확률이라겠죠. 그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n을 크게 하면 거의 점점점 가까워진다 그랬죠. 그럼 이 차이는 점점점 0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잡더라도 그 값은 항상 여기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작아지겠죠. 그 양수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건이 항상 거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은 1로 가까워지더라. 이걸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교과서 95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간단하게 몇 개는 좀 써놨어요. 보여주려고. 여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지금 여기 n을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일 때, 25일 때, 50일 때. 그럴 때 정말 여기 작은 수 0.1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0.1 또는 뭐 0.01, 0.001 뭐 어떤 걸 잡아도 돼요. 이미 작은 양수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냥 0.1로 잡아봤어요. 이럴 때 그 확률 값이 정말로 1로 가까워지는지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에다 10 넣고 25 넣어보고 50 넣어보고 해서 값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1로 가까워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n이 한번 해볼게요. n이 일단 10일 때부터 해볼까요? 계산해볼까요? p x n 대신에 10 넣어주면 되니까 10분의 x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0.1보다 작을 확률 구하세요. 요 문제예요. 그럼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면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을 없애면 1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0.1보다 작고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0.1을 선생님이 요거를 10분의 1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변에다가 플러스 6분의 1을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없애려고요. 마이너스 6분의 1을. 그럼 여기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네, 다 10을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10을 하고 여기에도 곱하기 10을 하고 여기에도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여긴 x만 남고 여기는 1 플러스 6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x는 6분의 6이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6에서 6분의 10이니까 6분의 4 될 거고 여긴 6분의 16이 되나요? 네. 그러면 x는 여기 약분하면 3분의 2 될 테고 여기는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0.66 점점점 이렇게 갈 거고 여기는 네, 2.66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P 이제 가운데 식이 어떻게 바뀌면 되죠? 0.66 점점점보다 크고 2.66 요거보다 작은 요거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지금 요 부분을 푼 거예요. 요거를 풀었더니 이렇게 바뀌었지요. 근데 이거 이산확률 변수니까 이제 그럼 정수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은 P 0.66보다 크고 2.666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작은 정수 뭐 있어요? P X는 1 있고 P X는 2 있고 이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은 요 표에서 찾는 거죠. 표로 가보면 지금 여기가 n이 11대니까 여기잖아요. 11대 x가 1인 값 여기 있네요. x 1인 값 x 2인 값 요거 두 개 있죠. 그럼 결국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얼마가 되죠? 더하면 0.6137이 됩니다. 그래서 n이 11대 값을 지금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n이 25일 때 값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여기다 한번 다시 또 써서 찾아볼게요. 이번에 n이 빨간 걸로 써볼까요? n이 25일 때 그럼 저 식이 어떻게 되죠? n 대신에 25를 대입하니까 25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요 값 0.1보다 작아질 확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요거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5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양쪽에 0.1은 10분의 1이죠.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다 더해주면 되니까 25분의 x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될 테고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요. 그럼 이거 좀 계산을 해볼까요? 25분의 x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은 통분하면 30분의 3 되고 30분의 5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얼마 되죠? 30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이쪽은 15분의 1이 될 테고 이쪽은 뭐가 되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30분의 8이 되니까 약분하면 15분의 4가 되네요. 그리고 양변에 이제 뭐 곱할까요? 25를 곱하면 되죠? 그럼 15분의 1 곱하기 25 되고 여기 x 되고 15분의 4 곱하기 25 되면 5를 약분해 볼게요. 그럼 결국에 3분의 5보다 크고 x가 여기는 여기 5 되죠? 여기 3 되고 3분의 2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어떻게 돼요? p x는 3분의 5니까 어떻게 가죠? 1.66 이렇게 가겠죠. 3분의 20이면 이거는 6.66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쫙 찾아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네, x는 뭐부터 시작해요? 2, 1.66보다 크니까 2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x는 3일 때, 또 x는 4, 또 x는 5일 때 어디까지 가면 돼요? 6.666보다 작으니까 x는 6일 때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여기 표를 보면 네, 여기 표를 보면 뭐 더하면 될까요? 지금 n이 25니까 여기 25 보면 되죠. 여기 2, 3, 4,
6을 더하라겠잖아요. 그럼 2, 3, 4, 5, 6. 요 값을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더해본 거 책에서 봤어요. 얼마 나와 있냐면은 0.8279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지금 봐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된 거 보면은 여기 보면 n이 10일 때 값이 0.6137 나왔죠. n이 25일 때 값이 0.8279 나왔어요. 이제 n이 50일 때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n이 50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풀면 되죠? 5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0.1보다 작을 확률 구하는 거니까 또 요 안에 먼저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5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절대값 없어지면 여기 0.1은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50분의 x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 없애려면 6분의 1을 다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계산해보면 50분의 x는 아까 여기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0분의 1 플러스 6분의 1 계산했잖아요. 30분의 마이너스 3이고, 또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죠? 10분의 다시 할게요. 네, 3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0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아까 30분의 2에서 15분의 1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15분의 1이었었고 이쪽은 15분의 얼마였죠? 15분의 여기가 8 됐으니까 15분의 4 이렇게 나왔네요. 양변에다 50을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15분의 1에다가 50 곱하고 15분의 4에다가 50을 곱하면 5, 3, 15, 5로 약분해요. 5, 3, 10 이렇게 되니까 x는 3분의 10보다 크고 3분의 40보다 작으니까 결국 x는 3분의 10이니까 3.33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는 얼마일까요? 13.33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3.33xxx 이렇게 간 점점점에서 13.33 요 사이에 있는 정수값을 찾으면 되겠죠. 뭐 있어요? 3.33보다 크니까 x 이꼴 4 있겠지요. 또 x는 5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면 되죠? p x는 어디까지 가요? 13.333보다 작으니까 13까지 가겠죠? 그럼 교과서 아까 95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값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더해 봤더니 0.945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n이 10일 때 p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결국에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0.1보다 작아질 확률을 구하는데 n이 10일 때는 0.6137이었고 n이 25일 때 0.8279였죠. 그리고 n이 50일 때 0.9455 이렇게 나왔죠. 어때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점점점 1로 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큰세 법칙을 증명해 본 거예요. 교과서로 와서 다시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 상대 도수는 n분의 x 이렇게 쓴다겠죠? n번 던져서 x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때 n을 무한히 크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통계적 확률이 된다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수학적 확률, 우리 6분의 1 이건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 독립시행이고 1의 눈이 나온다. 확률이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항분포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n의 값이 커지면 n의 값이 하나 커지면 요 차가 0.1보다 작을 확률을 한번 찾아보자. 요 선생님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이거 아까 다 대입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n이 10일 때 값이 요게 나왔고 n이 25일 때 값이 요게 나왔었죠. 그리고 n이 50일 때 값이 요게 나와서 점점 n의 값이 커질 때 통계적 확률과 여기 수학적 확률 그 차이가 0.1보다 작아질 확률은 1에 가까워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점점점 1로 가고 있었죠. n의 값을 크게 하면은 이때 지금 여기는 0.1이라겠지만 0.1, 0.01, 0.001 아무래도 굉장히 작은 값을 넣어도 돼요. 임의의 작은 값을 넣어도 돼요. 그래도 이거는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라겠어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일반적으로 상대도수 n분의 x와 수학적 확률 p 사이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을 P라고 하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n분의 X 이게 통계적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H, 양수 H를 택하더라도 n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그 통계적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과의 두 개의 차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아무리 작은 양수 H를 잡더라도 그거보다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의 확률은 점점점 1에 가까워지더라.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클 때 상대 도수는 통계적 확률에 가까워지므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모든 자료 그걸 가지고 통계적 확률을 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 확률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